아, 또 저러네 싶은 사람 모두 사무실에 한 명쯤 있으시죠? 최근 오피스 빌런이 직장인들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기업들은 이 오피스 빌런 퇴치에 열을 올리고 대형 로펌까지 나섰다는데요. 징글징글한 빌런들, 빌런 퇴치 정의 구현은 가능한 걸까요?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스튜디오 퍼즐이 알아봤습니다. 오피스 빌런이란 타인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 등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죠.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포함해서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 제기, 무차별 고소나 신고, 업무 성과 채가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폭행, 갑질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죠. 최근에는 이게 빌런인가 애매하지만 어쨌든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빌런 유형으로 떠올랐습니다. 업무 시간 중 자리를 자주 비우고 소식도 가물가물한 함흥차 사형, 회사 일은 뒷전이고 외부 활동에만 힘쓰는 빛 좋은 개살구형, SNS로 구성원 간 불만 등 직장 내 사소한 이야기들을 퍼나르는 임금 님기는 당나귀형, 업무에는 관심 없고 사내 연애와 이성 교제에만 관심 있는 하트 시그널형 등 유형도 참 가지가지죠. 오피스 빌런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은 빌런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오피스 빌런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내가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절대 아닙니다. 오피스 빌런 이슈는 단순 내부의 불쾌함을 넘어 회사의 매출이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엔 빌런 퇴치를 위해 대형 로펌을 찾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회사 혼자 해결이 힘들다 보니 직원 면담, 내부 조사, 여론 관리까지 종합 세트를 제공하는 로펌을 찾고 있는 거죠. 한실력, 몬스타, 또라이 뭐 다 합니다. 회사마다 다 있어요. 여기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다. 대답하지 않아요? 있다니까. 제 골치 아파하는 직원들은 상습적으로 괴롭힘하는 사람들. 그 직장 분위기가 너무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괴롭힘 가해자가 보통은 직장 내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문제가 드러나면 골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잘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성에게 고백을 한다 그래가지고 징계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문제는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에 잘못해서 회사가 경고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건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여질 때 경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심각해지는 거죠. 경고하고 안 들었어? 그럼 또 경고하고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야죠. 뭐 좋아한다 그러면 사실 그 성희롱일 수도 있잖아요. 하트 시그널형이라는 사람들은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게 돼요. 부하 직원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소송 제기를 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그랬거든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직원들의 이야기가 자기는 그 사람 오면 회사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회사 나갔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회사 이겼거든요. 저한테 꽃다발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괴롭힘이 되려면 정신적 고통이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 처지에 있었을 때 괴롭힘을 느꼈어야지 굉장히 역치가 낮은 사람 있잖아요. 역치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자기가 괴롭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녹취가 원래 불법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 녹취한 것에 대해서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녹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녹취를 해야 되고 설령 녹취를 했더라도 그걸 함부로 자기의 피해 보존의 목적 외에는 활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명예훼손이 되거나 기타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릴 수가 있거든요. 녹취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저는 문제 제기를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참 좋고요. 주변 사람들하고 카톡으로라도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문제가 있었던 일에 근접해서 있었던 일들 있죠. 그런 건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괴롭힘이나 성희롱 입증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게 있으면 입증이 쉬워지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상의해라는 거예요. 뒷담 까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뒷담화를 카톡 계속 욕해주나요? 피해도 안 당했는데 막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뭐 나쁜 의미의 뒷담화인데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 주변 사람들이랑 상의하고 또 회사에 알리는 거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변호사의 일은 속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자문을 하면 사장님이나 인사 담당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변호사가 한가한 얘기하니까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오래 걸리며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찐 빌런만 퇴치되면 좋겠지만 부작용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몇천 명 잘랐다, 이런 무시무시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국내 경기도 심상치 않죠. 빌런 퇴치의 명목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지는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사내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안 했다는 실제 사례도 있다고 하죠. 빌런의 정의가 애매하다 보니 찐 빌런을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제도부터 시작해 오피스 빌런 이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점은 더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성희롱이나 괴롭힘에서 허위 신고를 당했다, 가짜 미투다라고 한 케이스들을 막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실제 가짜 미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성범죄에서 무고죄도 5%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꽃뱀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 실제 통계를 내보면은 그러한 성비위 행위를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오피스 빌런을 논의할 때 유형별 분류도 굉장히 좋은데 그 문제는 우리가 건전한 논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오피스 빌런이라고 하는 별도의 생물이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 점은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지긋지긋한 오피스 빌런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